안녕하세요. 김다림 강사입니다. 2024년 선행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선행고 2학년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정말 애틋합니다. 제가 선행고 내신 수업을 정말 오래 해왔는데 올해만큼 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애고패고 하는 그런 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고 저도 같이 밤새면서 질문을 막 몇백 개씩 정말 내신 기간 내내 카톡에 막 300, 400개씩 쌓여 있었던 그런 과정을 이제 저랑 같이 보냈었는데 그런 노력한 게 조금 아쉬울 내 마음이 들 만큼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와서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는 100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1등급이 없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만큼 저도 너무나 아쉽고요. 네, 어차피 지나간 시험에 여러분들 이걸 뭐 돌이킬 수 없어. 결과는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기말고사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지금 부담을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등급은 내야지.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건데 어떻게 어렵게 나올 건지는 우리가 중간고사 분석을 봐야지. 이런 스타일로 낼 건데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럼 내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보시고요. 아마 아쉽게 100점을 받지 못했다면 아쉽게 한 문제 틀리거나 서답형 쪽 바뀌거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링크 하단 링크에다가 전체 문항 해설지 근데 해설지 달면서도 아이고 너무 쉽네 이러면서 달긴 했거든요. 그 이제 해설지를 달아 놓을 테니까 혹여라도 이제 실수한 친구들은 기말이 찐입니다. 기말에 정말 잘 봐야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왜 실수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영상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경향과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방향이 맞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말을 공부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방향들, 그리고 이제 선화일고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가 좀 이제 떠 있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사회특강 진행하는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 좀 볼 텐데요. 시험 범위는 작년에 비해서도 시험 범위가 조금 줄었어요. 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범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출제 문항수도 보게 되면은 객관식 24문제, 서답형 3문제에서 총 27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시간 내에서도 시간 안에서도 뭐 그렇게 시간적인 압박 크게 느끼지 않았을 만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출제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이제 27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일단 100점이 13명 남았다고 학교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평균이 무려 90점대.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학년 평균이 지금 90점대 있다는 것은 쉬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저 몇 점 받았어요. 지금 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은 객관식에서 뭐 틀렸다기보다도 서답형에서 그 어절 단위의 조건들이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어절로 쓰시오인데 그런 조그마한 실수가 아주 치명적이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작년 쌤이랑 바뀌었어요. 작년 1학년 쌤이랑 올해 2학년 쌤이랑 지금 다른 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쌤은 바뀌었는데 출제 방향이 작년 쌤이랑 너무 유사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도 1학년 시험 계속 보면은 개수 문제 출제됐었죠. 그다음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시험 문제 자체에 어떤 깊이가 있어서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도 문제 형태, 스타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답을 계속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잖아요. 작년에 진짜 이런 문제의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스타일로 출제는 하는데 개수 문제나 모두 고르시오 문제 문항수가 적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기말을 어렵게 낸다면은 막 엄청 진짜 어렵게 막 문제 깊이를 이렇게 깊이 내가지고 진짜 막 어렵게 내겠다라기보다도 이런 스타일, 문제 스타일로 혼동을 유도하는 문제 스타일로 좀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게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작년이랑 되게 출제 스타일 거의 흡사한데라고 생각했던 게
그 하강 이미지를 작년에도 예외고용계 개수 문제로 출제를 하셨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출제를 하고 계시고, 작년에도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보기에 막 몇 작품 준 다음에 개수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출제가 올해에도 서리적 표현에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들이 유사하다. 작년 선생님은 바뀌었지만 작년 선생님이랑 지금 출제 방향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기말고사 예측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안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 대비하는 내내 6주 동안 제가 매일 수업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어렵게 나와라. 제발 어렵게 나와라. 쌤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좋은 일이다 했는데 저의 기도가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기말에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 자체가 되게 깊이 있게 정말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되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작년 출제 결과 유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형태를 가지고 개수 문제라던가 모두 고르시오 문제라던가 아니면 적절한 거 올라가라고 했다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다고 이걸 막 섞어놔가지고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감안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를 대비를 하려면은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로 문제 적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내신 대비 방향 중간고사가 조금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고 그 방향 그대로 전 기말고사 대비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시그니처 손필기 노트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안에 수능학평 기출문제 여기 부분에서 출제되고 이 구절에서 미줄 쳤고 여기서 이런 오답지를 냈었다. 그 다음에 5개년자 EBS 싹 다 훑었었잖아요. 수특 수완 파이널까지. 그래서 몇 년도 수완에서 이런 지점에서 출제를 하더라 하는 부분들 제가 손필기 자료 안에 단권화해서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각자 단권화 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다가 제 자료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기말고사 대비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이제 시그니처 오답 노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주차 동안 여러분들 그 열심히 공부했던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지점들 선지 모으고 우리 이제 미술과 기출, 음악과 기출로 기출문제로 공부를 했었던 지점에서 이렇게 까다로웠던 선지들은 이런 지점에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 답이고 이게 이래서 답이 아니고 또 학교쌤들마다 견해가 달라질 선생님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아서 선생님 견해까지 확인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기말에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말을 했지만 지금 저희는 음악과 기출도 있고 미술과 기출도 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2단계를 통해서 2단계 기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었고 저게 진짜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되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서 막 눈에 띄는 어떤 지점들이 사실은 있을 만한 출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를 전체 쭉 살펴보면은 출제할 때 쓰시는 표현들이 기존 기출에 있었던 표현들을 대거 가지고 와서 그게 굉장히 밀접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를 할 때에도 우리는 미술과 기출, 음악과 기출 해서 선생님마다 견해가 좀 달라지는 건 그때그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현들을 가지고 학교쌤이 출제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출문제 1순위로 두고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자료 제가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체크홈을 막 이만큼씩 풀었었잖아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자료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렇게 변주되고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문제 풀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문제 자료로 이제 문제 적용률 좀 키워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외에 지금 프린트 범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범위들은 제가 그 정리자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랑 연계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이렇게 겹칠 거고 여기는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 여기 이렇게 겹칠 거 하는 것들 제가 싹 몽땅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되게 달달달달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외의 범위들 제가 분석 자료 핵심적인 거 짚어드리고 디테일 놓치지 않고 거기다 폭넓은 문제까지 드려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자료와 수업 제공할
있었고 기말도 개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선화일고 사회특강 중간과 기말 사이 3회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일요일 오전 타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요일 10시 오전 타임에는 그냥 내신 기간에 내신하고 내신 아닐 때 수능 공부해서 2학년 수업에 1년 동안 쭉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할 거고 이번 중간 기말 사이에는 3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2학년 1학기가 문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문학만 그것도 수능식의 공부가 아니라 되게 시설 막 시야를 막 좁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저항 의지는 돼 근데 막 극복 의지는 안 돼. 근데 시대에 대한 극복 의지는 아닌데 막 이래서 막 정말 그 디테일한 지점들을 막 짚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그 내신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조금 더 넓게 지문을 크게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문학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이런 어떤 사고의 흐름을 비문학으로 좀 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비문학 그 3주 동안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내신만 하다 보면 비문학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지금 내신 공부, 비문학 공부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3회차에 걸쳐가지고 인문사회 과학기술 그래서 영역별로 기출풀이 할 거고요. 고2 지문에다가 고3 지문 좀 좋은 것들 제가 섞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를 짧고 굵게 레벨업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내신 문학으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내신은 5월 26일 날 개강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파이팅해서 좋은 성적 받아보도록 해봅시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래 강사였습니다.